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서입니다. 오늘 10월 28일 월요일 순서를 또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0월장도 이번 주 중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현재 우리 시장의 시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힘있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11.77포인트 상승하면서 2046선, 다시금 2050선을 밟을 기세입니다. 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외국인이 그래도 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도는 꽤나 많이 약해졌습니다. 670억 원어치를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은 그만큼 팔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보겠습니다. 1.2포인트 상승했고요. 535선입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외국인이 1억, 이거 올랐는지 내렸는지 잘 확인하기 힘들죠. 기관만이 111억 원어치를 사들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0.8원이 다시금 내리면서 1060원대로 달라붙어 있습니다. 네, 오늘의 첫 코너입니다. 마신 정재훈의 황금마디를 찾아랍니다. 정재훈 매토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이 모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에서 체크 포인트부터 하나하나 짚어주십시오. 예, 우선 미국 시장이 일단 경주의 경제 지표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실적 기대감,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연기 가능성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이 부분들로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이 보였다가 장 초반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대부분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좀 전환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어느 정도 가격적인 이 조정 부분들을 좀 마무리를 짓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일단 148만 원대의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시장이 좀 추가적인 상승은 일단 삼성전자가 150만 원을 넘어가느냐 이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래일째 연속적으로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양쪽에 갈려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탄력적인 흐름들은 중소형주 쪽에 좀 더 높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피로감이 좀 쌓여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주도 섹터라고 좀 볼 수 있는 조선이라든가 화학 쪽,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자동차 쪽 이런 섹터들은 조정을 좀 받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되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장중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으나 61선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재차 반격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전고점을 넘어가는지 이 부분들은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일단 하락폭에 대한 절반 이상의 되돌림이 나와주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소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의 흐름들은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 섹터가 수익률 싸움은 좀 더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편에는 오늘장 수급 특징주에 대해서 또 종목별로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주들이 눈에 띄었습니까? 예, 일단 코스닥 종목 중에는 이녹스라는 기업이 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고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양호하게 좀 나타나고 4분기에 그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했던 부분들인데요. 금일 같은 경우 고가 권역을 짚고서 잠깐 눌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거래량이 좀 동반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3분기 어닝 시즌이라는 이 포커스를 좀 맞춰보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즉 신고가의 흐름들은 무난하게 좀 달성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시각의 흐름들로 놓고 보게 된다면 한 차례 좀 상승을 해주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상승폭만큼 가게 된다면 약 27,000원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거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 차례 더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29,000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실적이 좀 좋은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선별적인 강세가 나타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조정 시에는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위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현대위아 마찬가지로 금일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단기적인 목표치가 얼추 도달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목표치가 도달하고 난 이후에 잠시 좀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흡족한 그런 결과가 나왔었고요. 4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고가권역에서의 저항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만큼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거친 이후에는 중기적인 상승 추세대는 그려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단기 매도 관점이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지만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면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즉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금일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대모비스인데요. 현대모비스가 다른 부품 섹터들 대비해서 좀 탄력이 둔화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금일 같은 경우 가장 큰 탄력을 좀 받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차례 깊이 눌러준 이후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목표치를 좀 달성, 즉 31만 원대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위아라 별반 틀린 부분들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고점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저항대를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인 부분들이고요. 수급 또한 마찬가지로 3거래일 연속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왔지만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낫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재매수 포인트를 잡아보게 된다면 30만 원 이하 권역, 즉 29만 원대 초반 권역에서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특징주에 대해서 이녹스,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이렇게 세 종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좀 불확실하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좀 약세입니다. 자, 구체적인 배경 또 과연 이 장기적인 모멘텀을 기대를 하고 이 종목 주가 회복에 대해서 업종의 주가 회복에 대해서 좀 더 기대하고 기다려봐야 될런지 궁금한데요. 배경과 전략 설명을 주시죠. 예, 현대중공업이 상승을 했던 부분들, 일단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조선 섹터들이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현대중공의 흐름을 좀 보시게 된다면 장중에 약 5% 가까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바로 3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인데요. 일단 과거에 이 6월 달에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던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실적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주 잔고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얼추 올해 목표로 하고 있던 수주 잔고 물량들을 다 채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수주 잔고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즉 단기적인 포지션보단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일단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큰 폭의 좀 상승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상승을 한 만큼 하락 N자형의 모습들로 밀려 내려왔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반등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라면 한 차례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하락 N자형의 모습들로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반격 시도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반등에 대한 목표치는 절반의 되돌림을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일단은 그 정고점, 과거에 형성돼 있던 정고점을 넘어가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거래량을 좀 동반해 줄 수 있는지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더 끌고 가 보십사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원화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060원대 다시금 이제 바닥에 들러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큽니다. 매도를 해야 될지 조금 전에 조선업종과 마찬가지로 좀 더 길게 내다보고 기다려야 될지 의견을 주십시오.
예, 일단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신저가를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뭐 1054원 60전 정도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반등이 좀 다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일단은 50원대도 저는 깨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채산성이 좀 악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또한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일단 이익에 대한 감소폭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IT 쪽과 그 다음에 자동차 쪽이 일반 첫 번째로 좀 영향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지만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반적인 산업에 걸쳐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이 회지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하는지 여부를 좀 달성을 해 놓고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환해지에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다음에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환해지라든가 아니면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대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실적적인 부분들, 즉 어닝 시즌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3분기 때 실적이 2분기 때보다 실적이 좀 안 좋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이라면 일단 반등 시에는 좀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IT 부품 섹터를 좀 보게 된다면 휴대폰 부품주들 중에서도 2분기보다 3분기가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적이 최대치를 좀 기록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녹스 같은 종목군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종목군들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분들은 IT 부품 섹터들이 3분기 때는 실적을 좀 바닥을 확인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시 한번 반등 시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겠지만 일단 환율적인 부분들을 또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안주 성격으로 좀 보게 된다면 내수 관련주들이 그나마 좀 피해갈 수 있는 해지 수단으로 좀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동차, 정유, IT 이 업종에서 좀 어닝 쇼크를 보이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대응 전략이라면요? 예,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 쪽도 상당히 좀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렇지만 주가는 반대로 많이 올랐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섹터들 같은 경우 보면 현대차나 기아차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들 기아차 같은 경우 좀 하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증가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감소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휴가 시즌이 좀 겹쳐지면서 자동차 판매가 좀 부진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 때는 아마도 자동차 판매는 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 때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시장 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일단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정유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정제 마진 부분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정제 마진의 흐름들이 일단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횡보하거나 아니면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당연히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감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 부분들 당연히 좀 따라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정제 마진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일단 유가에 대한 수익성 부분들이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제 마진을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IT 같은 경우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4분기 때도 좀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LG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다소 부합한 모자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이 부분들 같은 경우 선별적으로 진짜 종목군들을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삼성에 납품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종목군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1차 벤더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사항들입니다.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안 좋은 그런 사항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LG 쪽에 일단 그 고객사로 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4분기 때는 어느 정도 이 바닥 시도가 3분기 때는 나타나고 4분기 때 돌아설 것으로 좀 전망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모두 북미, 유럽 쪽에 대한 TV 판매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그다음에 스마트 기기도 같은 경우도 일단 야심차게 좀 준비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좀 바닥으로 해놓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줄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좀 베팅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게 된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지난번 추천받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수급 특징주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현대위아 9월 30일 날 추천을 받았는데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10.1%. 이 두 자릿수 목표가 달성을 했네요. 예, 일단 9%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시간이 좀 상당 부분 오래 걸렸습니다. 일단 네.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실적 기반형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쪽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목표가가 도달을 했습니다. 도달을 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도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 목표치는 다 달성을 하지 않은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단기 차익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잠깐의 조정은 한번 눈 감아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3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4분기도 좀 좋아질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위아에 대한 의견까지 드렸으니까요. 한 달여 만에 수익률 9% 도전했다가 지금 10% 훌쩍 넘어섰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잘 한번 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 시장의 흐름 동향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 주십시오. 네, 현재 선물 시장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오전에 매수를 외쳤고 그 속에서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 상당히 좋은 모습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전에 매수를 선물왕을 통해서 읽으셨다면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더 가겠지 하지 마시고 이익 실현 타이밍 지금이라도 때리셔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면서 현 선물 쪽에 동반한 상승을 좀 유지를 시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기준점에서 보면 수급적인 측면의 개인들의 매도 우위, 기관계 쪽의 금융투자 창구, 지난번에 시장 이후에 청산선 매수 이후에 다시
재매도 압박 카드들을 미결제를 증가시키면서 들어왔고요. 그에 반해서 외국인들만이 매수세를 꾸준하게 유지시켜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앞에서 미리 말씀드렸죠. 매수 포지션 다 정리해라라는 것은 추격 매수, 눌림 매수 잡지 말자라는 의견을 드린 거였고요. 옵션 시장 쪽 보면 콜옵션이 상당히 환산한 반면 속에 풋옵션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빠르게 부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가 꾸준하게 나홀로 매수가 유지가 되면서 시장 우상향 쪽으로 큰 규모와 상관없이 큰 자금이 많이 들지 않고 우상향으로 잘 깔끔하게 좀 올라온 부분이었고요. 제가 그 말씀 좀 드렸었죠. 지난번에 하락 쪽이 시작하면서 이것이 이제는 추가적인 하락이다. 자, 어떤 근거와 사유를 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점에서 결국 기술적 반등들이 계속 잘 견고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이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초는 충분하게 눌림 저가 매수, 오늘 아침 시가에서부터 밑으로 밀리는 포지션 같은 경우에 눌림 매수가 좀 유리한 위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관점에서요, 이제 금일장 대응 전략적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프로그램 추이를 좀 보겠는데요. 자, 프로그램 오전 출발해서 베이시스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차익과 비차익 쪽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후장에 들어오면서 비차익 쪽에서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서 비차익 쪽이 지금 바스켓 쪽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의 영향 때문에 시장이 일단은 고점, 오늘 완벽한 고점을 터치를 조금 하지 못했고요. 오차 범위는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0.5포인트 정도도 안 되니까요. 그 정도의 고점을 지금 271.70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의 베이시스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 살짝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금일장 전략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장 같은 경우는요, 일단 분명하게 남들이 고점이다 또는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전 눌림 매수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 그것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이 파생시장은 대응과 눈치의 영역이다. 수급을 제대로 멀티 쪽으로 읽어낼 수 있는 자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준이다. 그 수급을 읽어내는 부분이 우리가 제한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신호등이라는 걸 만들어서 말씀드렸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종가상 부분까지 지금부터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은 눌림 자체가 그럼 제자리로 보합까지 내려가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일단 그 확률은 좀 적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개인들의 매도 증가 때문에 시장이 원웨이 상방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 개인들이 오후장에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은 오늘은 철저하게 개인과 반대 시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도가 매수로 스위칭이 되게 되면 완전히 보합까지 밀릴 것이다 라고 열어두시고요. 자, 현재 규모 정도인 한 6, 700억 정도의 매도 우위 쪽으로 마감이 되면 종가상은 이제 대부분 이 자리에 붙어서 마감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장 이제 황금 라인을 잡으러 한번 가보겠는데요. 자, 3번 봉에 보시면 제가 늘 강조했죠. 얼마나 파생이 이보다 쉬울 수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쪽 오전장에서 분명히 출발과 함께 방향을 못 잡고 있다 신호등도 기사화 플레이를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캔들 자체가 녹색등으로 들어오면서 안정적으로 들어왔고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신호등을 공부하신 분들은 끝까지 여기까지 끌고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방송을 하기 직전에 저희는 이미 여기서 청산 정확하게 사인이 나갔다라는 거죠. 보이는 그대로 매매를 한 겁니다. 악셀레이터 부분에 대해서 이탈할 경우에 우리는 이제 빨간 등에서 정리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해서 저희는 보이는 그대로 청산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부분에 체크를 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자, 먼저 황금 라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70.65로 설정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붙어 있죠. 6호 부분에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기준점에 더 놓고 보면 일단 시장은 여전하게 상승 쪽으로 마감하려고 하는 힘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물들의 징후들도 1시 30분부터 계속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억지성이 일부 하나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고점 부분을 터치를 하고 고점을 이제 오늘의 고점을 찍으려고 하는 게 앞에서 뭔가 꼭 만들어낼 것처럼 보였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죠. 1시 부분. 그런데 제가 슈팅이 분명히 나갈 수 있는 준비 상황이다라고 했으면 왜냐하면 시간이 빨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위로 더 갈 수 있는 수급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을 놓고 보면 그래서 이제 2시가 넘어가면서 고점 인식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해외 증시와 우리나라를 감안하더라도 디커플링이 일부 나올 때마다 기관적인 수급의 꼬임에 포지션 미청산과 청산이 반복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일 뿐이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는 일단 해외 증시인 특히 유럽과 미국을 좀 따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저가 매수, 공포를 사는 매수를 좀 잡으시는 게 좋고요. 전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제 시장이 체질적으로 눌림을 받아야 되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는 일봉상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신호등에서도 이미 일봉상은 조정포가 맞습니다. 조정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고점을 논하지 말아라. 뒷북을 때리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신호등도 똑같은 캔들을 만들었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확정 매도 자리가 나오려면 이건 주 후반부로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부터 매도 포지션을 유지를 롱 포지션을 오버나이트 계속 오버를 하면서 가동을 시켜버리면 고생을 좀 하실 테고 그 부분 속에서 상당히 수익을 챙기신다 하더라도 수익금 자체가 좀 줄어들겠죠. 그 관점을 놓고 보면 아직 고점 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눌림 자체가 오게 되면 매수를 좀 일관하시는 포지션을 오늘 잡아드리면서 성공을 시켜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기준점엔 종가상인 270.65 자리를 좀 놓고 보겠는데요. 5장 자 여기서 정확히 이렇게 하나를 깨고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270.65 자리에 저항이 걸려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하고 캔들이 여기를 뚫어내지 못하면 이런 꼬리 형태가 만들어지면 시장은 조정이다라고 오늘 상승분의 일부를 반납하겠구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떨어지네요. 이것이 바로 신호등의 힘이다 라고 말씀드리니까요. 매수 포지션 다 정리하시고요. 마지막에 단기 트레이딩 보시는 분들은 매도로 일관하시면 된다라고 마시면서 손절 라인 잡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70.65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도영 멘토와 함께 선물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HMC 투자증권 사당점의 최희승 차장을 연결해서 이슈로 보는 종목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이슈와 깊은 관련이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와 관련된 섹터 설명부터 주십시오. 네, 첫 번째 이슈. 역시나 오늘 시장이 조금 장 초반에는 그렇게 좀 소위 말해서 재미없는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경기 민감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경기 민감주 쪽에 이제 외국인 매수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오늘 시장 상승을 좀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관련 종목들은 경기 민감주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IT 종목, 그리고 현대차, 현대오미스, 현대위와 만두와 같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 조선주들, 지금은 조금 약세 흐름을 좀 벗어나는 흐름이지만 장 초반에 매도와 관련된 레포트 내용들이 나오면서 투신 그리고 외국인 할 거 없이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금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일부 종목들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조선주 장 초반에 약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관련주로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좀 33,000원 나름대로의 큰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휴대폰 부품주들, 코스닥 시장에서의 휴대폰 부품주들이 좀 강세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관련 종목으로 비아트론, 옵트론텍, 디지털옵틱, EM텍, 크루셜텍, 우전앤한단과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민감주, 조선주, 휴대폰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이슈 하나하나 풀어볼 텐데요. 자, 먼저 경기민감주 상당 부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강세에 대한 배경 설명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볼런지 조언을 주십시오. 네, 외국인 매수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특징을 보였던 게 이제 거의 막판까지도 순 매도로 오늘 끝나나 했습니다만 이제 시간 내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이제 41거래일치 순매수를 좀 이어갔습니다. 최근에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좀 유럽계 자금 쪽이라고 이제 이미 기사를 통해서 좀 알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테이퍼링이나 셧다운과 관련된 우려 그런 안개들이 좀 거치면서 좀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좀 투자 심리는 그렇게 위축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유럽계 자금 일부 빠져나가는 거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는 외국인들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점에서 봤을 때 자동차와 IT 섹터와 같은 경기에 바로 반응하는 그런 이제 경기 민감주들 강세는 당분간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역시나 이제 환율인 것 같습니다. 워낙 강세 때문에 지금 1,050원대까지 빠졌었다가
지금 연간 최저치까지 장중에 빠졌었다가 이제 당국의 어떤 개입에 의해서 60원대 다시 회복하는 모습 보였었는데 따라서 지금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보다는 여기서 지금 방어가 탄탄하게 좀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 쪽에 좀 무게를 둘 수가 있겠고 그동안에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서 수출업종들 상당히 좀 우려스러웠습니다만은 이제 환율 방어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경기 민감주도 강세에 좋은 재료로서도 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 성장이 계속되는 거는 그래도 경기 민감주, 수출주와 관련된 종목들만 실적이 계속해서 좀 좋게 나오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 나왔지만 4분기에 그걸 또 깰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자동차 섹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연 계속 3.5% 이상의 어떤 성장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 계속해서 외국인 매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 이유로는 이제 코스피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주도 업종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시장 전반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신경 못 썼던 금융주들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쪽 이쪽은 딱히 이렇게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신경 못 쓰는 사이 엄청나게 또 바닥권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급등을 했고요. IT 쪽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왔고 130만 원 깨졌었다가 지금 다시 15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장이 깨질 때도 계속해서 좀 수급 들어와 주면서 상승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선별적으로 어느 업종이 계속 갈 것이냐라는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경기 민감주 쪽으로 계속해서 좀 매기가 몰릴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주도 업종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IT랑 자동차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끌어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중에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 종목 하나를 좀 꼽자면 현대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차를 매수하려면 실질적으로 지금 액션을 취하기에는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26만 원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정고점을 뚫고 더 갈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드는 주가 수준이고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아직도 여전히 싼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한 3.5% 내외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도요타랑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라든가 중국 이런 이제 판매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다양하다는 점에 있어서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출이 좀 덜 된다라는 거. 거기다가 지금 OPM, 그러니까 매출액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탑3 안에 들어갑니다, 현대차가. 근데 지금 퍼로 보면은 도요타의 한 절반 수준, 도요타가 한 13배 전후로 좀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현대차는 한 7배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올해보다는 내년 그리고 그 후년까지도 계속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환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환율이 한 10원 빠지면 영업이익 한 2천억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최근에 7월 달부터 한 100원 빠졌죠. 그러면 한 2조 정도 영업이익 날라갔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감안했을 때에도 최근에 이런 수급과 차트를 보여준다는 것은 사실 환율만 반등이 된다 그러면 주가는 정고점뿐만 아니라 사상 최고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사실 현대차가 지금 만약에 한 주당 50만 원 그래도 저는 비싸지 않다라는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26만 원대 가격 상당히 좀 매력적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격발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현재가에서 매수 목표가는 1차적으로 4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5만 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50만 원이라도 결코 비싸지 않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주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그리고 조선업황이 정말로 본격적으로 터닝을 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인데 싶은데요. 자, 배경과 전망 알려주십시오. 네, 오늘 조선주들 장 초반부터 좀 매도세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는데요. 빅3라고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좀 그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은 플러스로 좀 돌지 못하는 모습인데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지금 상당히 심하게 나오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지금 1.4%, 2%까지도 좀 상승을 했다가 어쨌든 오늘 아래꼬리 달면서 매수가 좀 일단하는 점, 그게 이제 프로그램 매수 쪽인데,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보합 정도 수준. 어쨌든 아래쪽으로 좀 빠졌을 때 매수세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슈를 소개드리면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유럽계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부분의 이제 발주사들이 지금 유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계 자금 쪽에서 최근에 이제 조선업종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주가를 많이 올려놓고 지금 차익 실현 나간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것이냐 뭐 이런 우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그 외화 달러빚을 지고 있는 조선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화 환산 부채 비용이 좀 줄어든다는 점에서 오히려 부담을 좀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 거는 뭐 제 해석이 뭐 100%는 아닙니다만 긍정적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조선가를 지금 계속해서 신조선가는 이제 바닥에서 탈출해서 우상향 쪽으로 지금 아직 확실하게 자리 잡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 지금 원화 강세가 계속 지속된다고 했을 때는 신조선가 상승에 이제 어떤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조선주 중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대우조선해양인데요. 이 종목이야말로 뭐 올해보다는 내년과 후년 계속해서 좀 실적 성장이 좀 신규 수주가 계속해서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올해 수주는 충분히 뭐 달성이 이미 넘어선 상황이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지금 35,000원 정도 수준인데 현재가에서 좀 매수하는 게 좋겠고 목표가는 4만 원 잡고 손절가는 한 32,000원 정도 61선이 이탈하면은 빠져나온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업종 가운데 관심 종목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자 주도하에 휴대폰 부품주의 강세도 여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삼성전자 오늘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3분기 사상 최저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4분기에는 그거보다 더 뛰어난 실적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견에 삼성전자 오늘 3만 원이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는 IT 부품주, 그 중에서도 이제 휴대폰 부품주 쪽에 좀 눈에 띄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삼성전자가 어떤 뭐 갤럭시 노트와 이제 기어 이후에 어떤 새로운 아주 뭐 획기적인 혁신적인 상품을 좀 내놓기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컴퓨터로 좀 비교해 본다면은 뭐 펜티엄이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물론 어떤 조금씩 계속 개선은 계속 이어나가고 있지만은 엄청나게 획기적인 뭔가 CPU가 개발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지가 벌써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 스마트폰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어떤 혁신의 성장 둔화는 앞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기술적인 혁신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마케팅 쪽에 좀 주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거 사실 뭐 기술이 뭐 디스플레이 기술이지 실질적으로 뭐 AP에 대한 어떤 신규 기술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번에 그 휘는 폰이 아니죠. 휘어진 폰 이미 나왔죠. 그래서 출시됐고 이런 부분들 어떤 디자인과 그리고 이제 액세서리와 관련된 이런 경쟁들이 좀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 주변 기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우전의 산단이라는 종목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 지금 10,000원 오늘 좀 넘어서는 모습 장중에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액세서리 전쟁이다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고요. 지금 방수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상당히 좀 그 나름대로의 이제 고급 기술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성형을 하는 업체고요. 지금 일본 쪽에서 상당히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방수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스마트폰 케이스에 비해서 한 2배 정도의 이제 단가가 나온다는 점이고 따라서 이제 마진율이 상당히 좀 좋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직까지 그 방수 케이스가 이제 탑재된 휴대폰이 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기본 탑재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상당히 좀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상당히 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10,000원 이하에서 매수하는 게 좋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2,000원, 사실 15,000원 이상, 20,000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1차적으로만 한번 말씀드려보겠고 손절가는 이제 최근에 그 우전의 한단에서 EB 교환사채 발행 180억이 있었는데 300억이 있었는데 그 교환사채가 사실은 이제 사모펀드 쪽으로 넘어가면서 신규 어떤 투자 개념으로 좀 시장에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가격이 이제 9,000원이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이 됐는데 다시 한번 이탈한다 그러면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손절가는 9,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휴대폰 액세서리 전쟁까지 언급을 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주 예감 이어가겠습니다.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님 제 옆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주 주요 일정들 어떤 것들이 눈에 띕니까? 네, 우선은 뭐 가장 중요한 거 역시나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어떻게 되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애플이라든가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를 미국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움직임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 FOMC 정례 회의에 대한 결과 혹은 그에 따른 언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입권 매물 압박감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는데 이러한 매물 압박감이 시장에 충격을 계속적으로 주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이번 주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도 소폭 내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 우리 증시, 특히 기업들에게 꽤나 부담이 되는 업종들이 많습니다. 향후 전망을 어떻게 잡고 투자에 대응하시는지요? 네, 우선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달러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낮아졌다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라는 거, 역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 경험상 1,050원 부분이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달러의 하방 경직성이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아닌 약간은 원화 약세 쪽의 무게가 실리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오늘장 같은 경우는 0.5원 하락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달러에 대한 급등 양상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 달러에 대한 강세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반대 양상, 즉 원화 강세 기조는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의 경제 지표라든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달러와 공급이 지속될 가능성이 현재 시점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한다면은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경상수지라든가 무역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이머징 마켓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 그리고 국내 경제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약간 둔화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원화 강세에 대한 기조 당분간 꾸준하게 패턴이 추세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10월 30일에는 FOMC 또 정례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어떤 내용들이 오고 할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은 뭐 결론적으로 미국 고용지표와 관련된 부분이 발표가 된 이후에 현재 시점 FOMC 이번 달 뭐 큰 폭의 그리고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번 주부터 발표가 될 예정인 경제 지표와 관련된 부분, 셧다운 여파로 인한 충격이 그대로 경제 지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에 상당히 못 미치는 그리고 상당히 부진한 경제 지표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FOMC에서 적극적으로 긴축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시장에 대한 충격 여파는 과연 FOMC 정례 회의에서 어떠한 전망을 하는지, 계속적으로 FOMC 회의에 있어서 언제 이 유동성 축소와 관련된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만 하더라도 시장에 충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제스처가 나오지 않더라도 뭐 내년 얼마 정도의 어느 맘때 유동성 축소를 할지에 대한 약간 언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은 오히려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기적인 영향권에 약간은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은 그 전까지는 좀 관망 심리가 계속적으로 작용하면서 언론에 대한 그런 어떠한 얘기가 나오는지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방향성을 체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실적이 기업들마다 꽤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것보다는 조금 기대 못 미치는 것들이 대부분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요. 자, 애플과 페이스북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치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도 영향을 좀 받게 될까요? 네, 우선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어닝 시즌에 있어서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반면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닝 시즌이 약간 어닝 쇼크 그리고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으로 작용하면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애플과 페이스북에 대한 실적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 그만큼 애플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와 해외에서의 스마트 기계 산업에 있어서 주도 기업입니다. 따라서 애플의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오히려 반사 이익,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판매량이 전체적인 IT 관련 업계에 지금 시점 성장률 둔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페이스북 중심으로 뭐 최근에 미국 증시라고 한다면은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 상당히 주도하고 있는 종목으로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기대치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기대치를 만약에 충족하고 또 모바일 검색 광고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단가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개선된다라고 한다면은 SNS 관련된 종목군들, 뭐 포털 관련된 종목까지도 국내 증시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에 있어서 애플이라든가 페이스북 관련된 실적은 제 개인적으로 악재보다는 약간 호재성 재료로 작용하면서 증시를 좀 이끌어줄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10월 마감을 하는 이번 주입니다. 주중에. 자, 이번 주 투자 전략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데 약간은 환율에 대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 그리고 FOMC 관련된 확인 심리가 작용하면서 약간은 횡보 심리, 관망 심리가 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장 기점으로 해서 전차 군단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 힘이 실리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 전차 군단의 완성차라든가 뭐 완성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히려 상승 탄력도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장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같은 종목군들 상승세 보이고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1,055원대 지금 시점 환율이 저점 형성 이후에 좀 급반등하는 여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환율에 대한 영향권에서 좀 오르고 있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지금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은 고객 다변화에 성공한 IT 부품이라든가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군 쪽에서는 대세 상승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내년도에도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 쪽으로 만약에 관심 가지신다라고 한다면은 환율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들 관련된 업종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만도를 준비하셨던데요. 자, 기업의 실적 등등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 네, 우선은 만도 같은 경우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시장을 크게 상회하는 그런 실적은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 부합하는 실적은 내놓았는데 4분기 같은 경우는 빠르게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다라는 거, 현대 기아차 관련된 뭐 파업 여파라든가 이러한 악재성 리스크가 3분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내놨다라는 거, 이런 악재 리스크가 해소에 준다라고 한다면은 4분기 실적 대폭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특이하게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샀습니다. 외국인 국내 시장에서는 사는 모습 보이면서 만도 쪽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연일 매도세 보이지만은 이 만도에 대한 러브콜이 들어왔다. 또한 외국인도 현재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매수 전환되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추세적으로 자동차 부품 내 가장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4월달 들어가고 가장적인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두에 있어서 수급 개선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거 좀 참관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현재가 부분인 14만 5천 원 부분에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이번 한 주가 만약에 목표를 좀 세워본다라고 한다면은 16만 5천 원 정도 한 주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갖고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매력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3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 21선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상향에 대한 패턴 그리고 자동차 부품 내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상승 대리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만도에 대한 추천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우상향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추세이만큼 여러분께서 긴 호흡으로 잘 차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추천 종목들이 된 AS를 보겠습니다. 지난 포트폴리오 열어볼까요? 네, 신기현 대표의 포트의 특징이라면 한눈에 딱 보기에도 현금 비중이 4분의 3입니다. 75% 빠방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한섬 10%, 나머지 세 종목이 5%씩 비중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뭐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수익률이 왔답니다. 한섬이 10% 비중으로 가장 많은 종목인데 지금 12.7%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목표가 상향했습니다. 메일유업이 19.6%로 이제 2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5% 수익이 나 있고요. 호텔신라 뭐 좀 빠졌습니다만 그래봤자 2%대 손실, 5% 비중 확대, 손절가 하향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자, 이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손절가 터치한 호텔신라고 좀 말씀드리면은 뭐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니다. 따라서 장중에 대한 변동성이 약간 커지면서 손절가 터치했기 때문에 지금 손절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오히려 5% 정도는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담으셔도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메일유업이라든가 한승 같은 종목군들 꾸준하게 우상향에 대한 패턴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패션이라든가 그리고 음식료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 계속적으로 작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목표가 달성하였지만 매도보다는 홀딩하시고 그리고 목표가 상향하셔갖고 전체적으로 포트 내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시는 전략으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계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자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심기현 대표, 뭐 현금 비중도 워낙 많이 갖고 가면서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면서도 높은 고수익까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계신 심기현 대표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 이어가겠습니다.